안녕하세요. 너와 내가 함께 살고픈 행복한 세상을 연구하는 유앤미 세상 대표 남여미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유앤미 세상에서 바라보는 웰다잉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 합니다. 제가 하려는 첫 번째 주제는 이 세상 주인공은 나야 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하고 살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조연의 역할을 하고 살고 계시는지요? 때로는 지나가는 그 행인의 1, 2, 3 역할을 하고 살고 계시는지요? 때에 따라서는 어느 역할에 살든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가장 멋진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먼저 주제를 정한 이 세상 주인공은 나야 나입니다. 오승근 씨의 나야 나라는 노래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내가 하고픈 것 하면서 살자고 하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지요? 아니면 망설이면서 사는지요? 한번 저와 함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음악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에는 우리의 삶이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짧은 한 단어로 축약한다면 생로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늙고 병들고 삶을 마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나의 경우라면은 쉽게 다가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우리 이렇게 자연을 보면은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또 새로운 씨로 인해서 그 다음 해를 맞아들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생로병사를 통해서 한 인생의 획을 긋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음악에는 생로병사 중에 어떤 음악이 있을까요? 우리 죽음을 다루는 음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 저희가 생각할 때 성에 관한 거,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참 금기시 됐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교육을 통해서 성교육은 안착을 한 것 같고요. 죽음에 관해서는 아직도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꺼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죽음에 대해서 아직 말하기에는 많은 세월을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죽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겪어보지 않았지만,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알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죽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 날 제가 저희 남편과 함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진솔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번 살짝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왜 갑자기 벼랑간 재수없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하면서 그 말머리를 자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모든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는구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는 죽음 또한 우리가 좀 공부하고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로장생처럼 불사조처럼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만 누구도 예외가 없이 공평하게 한 번씩은 찾아오는 죽음이기 때문에 한 번씩은 좀 생각해 보아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음악으로 인문학을 이야기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시점에 우리 가락에 어울리는 음악이 유행을 탄 것이 있습니다. 가수 이혜란 씨의 100세 인생이죠.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 때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려면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하면서 그 죽음이 다가왔지만 이렇게 죽음을 과감히 물리치는 그 가사와 함께 구성진 아리랑 곡조와 함께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이 노래는 60세를 시작으로 150세까지 나옵니다. 150세에는요, 저 세상에서 나를
또 데리러 오거든 나는 이미 극락세계에 와 있다고 전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그래 나 바쁘니까 나중에 와 내가 알아서 갈게 하면서 미룰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이 세상에는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이 어느 순간 내가 가고 싶은 날 잡아서 가듯이 삶을 마무리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노래가 한때 유행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탄생의 노래도 많이 있고요. 또 살아가면서는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기운내면서 세상을 살아가자 하는 노래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죽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해보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그 죽음은 모든 것이 다 끝, 또 무서운 존재, 또 누군가가 한번 가봤다가 와서 그곳 가봤더니 이러이러하더라. 내가 극락세계를 가봤더니 이러이러하더라. 내가 천국에 가봤더니 이러이러하더라. 내가 죄를 많이 져서 지옥에 가봤더니 이런 삶을 살더라. 그러니 지금 잘 살아.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해 준다면, 인생의 선배로서 이야기해 준다면 아마 우리 죽음이 그렇게 무섭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지 않았을 텐데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미지의 세계를 떠난다라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죽음을 이렇게 등한시하거나 멀리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인생에 관한 노래들은 참으로도 많습니다. 세상을 각변하는 세상 어찌 살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는 세상은 요지경처럼 그렇게 요지경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하지만 어디에서 왔다가 가는지 모르는 인생을 나그네 길처럼 표현하면서 노래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노래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추가열의 소풍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소풍에 많이 비유를 하죠. 저 또한 그 웰다잉 하면 소풍을 이렇게 소재로 글을 써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소풍 갈 때 어떨까요? 많은 기대를 가지고 가죠. 소풍 갈 때 그 준비하는 그 설레임도 있고요. 소풍 당일날 그 즐거움 마음껏 즐기면서 놀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소풍의 마무리하는 단계가 옵니다. 그럴 때는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우리 집으로 가게 되죠. 어딘가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그 인생의 여정의 끝을 안다면 좋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의 여정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추가열의 소풍 같은 인생 중 그 가사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듯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우리 소풍 갈 때 막 울면서 아니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우리 소풍 가는 마음으로 즐겁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또한 언제 갈지 기약은 없지만 그 하루하루가 소중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 2024년 2월에 그 인생의 여정을 아주 멋지게 그렇게 그린 영화 한 편이 나왔습니다. 웰다잉에 관심이 있다 보니 저도 이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세 명의 남은희 씨, 김용옥 씨, 박근영 씨의 그 중년 배우의 그 멋진 그 장면과 그 명대사들로 이루어진 정말 맛깔스럽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짧지만 어떻게 큰 어떤 이렇게 뭐 사건이나 뭐 이렇게 드라마틱한 전개는 없지만 잔잔한 그 물결을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고요. 자신의 이제 마지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이렇게 예쁘다고 생각하는 한복을 곱게 입고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찾으러 다니는 등장인물 한 명과 파킨슨병을 앓고 있으면서 하루하루를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 또 한 친구는 그 자신의 고향에서 그 막걸리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그 세 명의 주인공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어느 날 고향에서 같이 만나죠. 이 같은 영화를 가지고 그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뉘는데요. 저는 이 영화에서의 관점은 함께 갈 수 있는, 함께 바라보며 함께 즐길 수 있는 그 친구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동심의 시절로 돌아가서 마음껏 웃기고 즐기지만 인생의 흐름은 어쩔 수가 없다 보니 그 보여주고 싶지 않은 치부도 있고요. 또 알려지고 싶지 않은 그 부끄러움, 아픔, 고통들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친구이기 때문에 나의 치부를 보여줄 수 있었고요. 친구였기 때문에 또 나의 아픔, 나의 지금 현재의 병을 자식이 아닌 그 친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시간들을 이들은 마련했습니다. 그 과정이 그들에게 있어서 소풍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세 명 주인공에 대한 공통점은 있습니다. 모두 자신의 아픔을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반면 자식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늘 부모에게 손 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이렇게 독립을 한 자녀들도 있었지만 주인공 3명 중에 2명은 아직도 부모의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아낌없이 결국 내주는 부모님들의 삶이 오늘날 우리들의 부모님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3명 중에 한 친구가 삶을 마감하고 남은 친구 2이 우리 이제 소풍 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그 즐겁게 소풍 갔었던 추억을 가지고요. 가장 멋진 옷을 고르고요. 또 맛있는 김밥을 싸며 준비의 여정을 만들고 있죠. 힘겹게 산을 오른 이후에 친구는 맛있게 점심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언덕 위에서 서로 바라보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 친구여서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일반적인 소풍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하지만 이 영화에서의 그 소풍의 마무리는 집으로 돌아온다는 설정보다는 언덕 위에서 친구가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손을 꼭 잡고 마주보는 그런 장면으로 끝을 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 2분이 집에 돌아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돌아오지 않을 상황도 있는, 어쩌면 이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나의 마무리 삶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자식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내가 주인공으로서 친구와 함께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또 삶을 마무리하는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그것, 아니면 친구가 없더라도 내 삶의 마무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머릿속 한쪽에 하얀 도화지를 저는 꺼냈습니다. 도화지 속에 나의 노후의 모습은 어떠할까? 나는 어떻게 내 삶을 마감하는 것이 좋을까? 끝까지 내 육체와 정신이 그 건강한 상태에서 어떤 마무리를 하면서 내 삶 마지막 무대의 주인공으로 남을 수 있을까? 저는 머릿속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서 나이대의 그 생각들이 서로 다 다르지만 이렇게 중후반을 지나 노년기로 가시는 분들 가끔은 자신의 머릿속에 하얀 도화지를 꺼내면서
지금 일상을 한번 그려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의 일상은 어떻고, 내가 내일의 일상은 어떻고, 내가 내 마무리의 일상은 어떻고 하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삶. 그게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죽음을 그렇게 겪어보지 못합니다. 뭐 커다란 재해가 내 앞에 펼쳐진다든지 어떤 사고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 죽음을 내 눈앞에서 본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기도 하고요. 다행인지 아니면 불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까운 곳에서의 아주 커다란 죽음, 충격적인, 물론 충격적인 그 가족의 죽음도 겪어봤었고요. 또, 멋진 삶을 사다가 한평생 한 획을 긋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계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죽음을 많이 접하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염장이라는 책을 쓴 유재철 씨가 쓰신 책 한 권을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의 삶은 어떨까? 머릿속에서는 상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죽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 맞아. 내가 죽기 전에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일반 사람들보다 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호기심으로 이 책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책 중에서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었고요. 세상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천하를 누비고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신 분들도 있고요. 정말 안타깝게 삶을 마감한 분들도 있지만 공통점은 죽음은 피해갈 수 없었다라는 그런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글귀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날 때 자신은 울지만 주변 사람은 웃고 죽을 때 주위 사람은 울지만 자신은 웃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한다.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정말 1톤 해머 한 대를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태어날 때 웃으면서 태어나기보다는요. 본인은 울면서 태어나죠. 아기가 응애 하면서 울면서 태어나지만 주변 사람들은 웃으면서 그를 환영합니다. 반면에 우리 죽을 때는 어떨까요? 죽는 이의 표정은 알지 못하지만 웃으면서 그 죽음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바라봐주는 이보다는 이렇게 울음을 통해서 그 주변인들이 그 슬퍼하는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그럴 때 내가 정말 열심히 평온하게 살았다면 내 죽는 모습이 환한 그 미소를 띠면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그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그 부고장을 받게 되면 일단 충격을 받게 되죠. 충격과 함께 갑자기 왜? 하면서 상황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또 왜 상상하는 그런 죽음도 있지만 부모님의 죽음이나 가까운 그 가족의 죽음은 그 장례식장이나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우리 울게 됩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 딱 이야기했을 때 저는 당연히 슬프니까 울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분이 짧고 간단하게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우는 이유는 더 이상 그 사람과 추억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죽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죽기 전에는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요.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고요. 일상적인 그런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그 슬픔 때문에 아, 울게 되는구나. 그 슬픔의 그 하나의 핵심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아, 저에게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재미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것을 걱정하는 아기가 없듯 세상을 떠날 것을 걱정하는 이가 없기를 바란다라는 그 마지막 문구였습니다. 우리 세상 태어날 때 걱정하면서 태어나는 아기들 없죠? 근데 우리 죽을 때는 어떻게 죽나요? 모든 걱정을 하면서 죽습니다. 걱정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욕심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할머니 경우 95세, 96세 좀 오래 살고 계셨는데요. 아들을 해방둥이 아들 한 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을까요? 근데 할머니가 나이 40에 귀한 외동아들을 낳았습니다. 할머니의 소원은 바로 내 아들이 장가가는 걸 보고 죽는 게 소원이었죠. 그 예전에 40의 아이를 하나 낳았으니 그런데 그 아들이 결혼을 해서요 아이를 낳았고요. 첫 손녀가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증손녀라고 하죠. 증손녀의 돌잔치를 보시고 난 저희 친할머니,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맞손녀가 첫 손녀이자 제가 결혼을 해서 또 예쁜 증손녀를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4명에 죽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도 좀 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살려고 아쉬움에 내가 좀 더 부모로서 뭔가를 해줘야지 되는데 내가 무언가 내 자식에게 해줘야지 되는데 뭔가 좀 더 이루고 세상을 마무리해야지 되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가 없게 바란다라는 그 대통령의 염장의 글을 쓴 유재철 씨의 그 삶을 보면서 마지막 끝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끝없는 욕망을 내려놓는 그 모습이 가장 멋진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그 글귀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웰다잉, 잘 죽는 거라고 하는데요. 저는 잘 죽기보다는요, 잘 사는 거, 오늘 하루를 잘 사는 모습이 진정 웰다잉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일에 이렇게 퍼즐이 있죠. 그 퍼즐의 조각을 마지막 퍼즐을 채웠을 때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됩니다. 그 멋진 그림을 완성하는 그 시간이 아니면 그 과정이 웰다잉의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정복하기도 하고요. 땅을 정복하기도 하고요. 많은 야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우리 동양에 있어서의 그 정복자는 정말 멋진 삶이라고 할까요? 자신의 그 야망을 마음껏 포부를 펼치면서 산 사람들 중에는 진시황도 있었고요.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도 있었습니다. 진시황의 경우 불로장생을 꿈꾸면서 영생, 불변처럼 온갖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죽음은 나와의 다른 세상으로 생각하면서 온갖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었지만 결국 진시황도 우리 삶을 정리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었죠. 가장 많은 영토를 정복한 지배자, 몽골의 징기스칸 또한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정복에 대한 야욕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의 욕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의 가치관에 따라서 많은 정복, 땅을 소유하기는 했지만 그 인간적인 삶에 있어서 그의 마무리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시황과 징기스칸 모두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디에 무덤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 꼭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무덤이 있고 없고 이것을 떠나서 마지막 흔적을 왜 남기지 않았을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를 나는 남기고 싶어서 그랬을까? 그거보다는 많은 정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원성과 원망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무덤이나 내 그 자기만의 그 공간의 훼손을 우려해서 어떻게 죽었는지 징기스칸의 경우는 그 죽음에 대한 그 사후 원인도 알 수 없었고요. 또 어떻게 죽었는지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그 글을 통해서 보면서 인간적인 삶의 그 모습은 좀 씁쓸하지 않았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음악의 거장 두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베토벤과 모차르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가이기도 하는데요. 음악적으로 두 사람은 분명히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많은 음악들을 선물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인간적인 삶에 있어서 두 사람의 마무리는 색깔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토벤의 경우 죽음의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애도하며 시간을 가졌지만요. 모차르트의 경우 그의 죽음은 정말 그 비참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의 그 친송과 환호보다는 슬픈 그 마무리를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한 음악에 대해서는 정말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지만 그 마무리하는 삶에 있어서는 좀 더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대조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또 한 사람을 제가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슈베르트입니다. 슈베르트는 평소에 그 소심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자신이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항상 친구들이 그를 도와주기도 하고요. 평소 베토벤을 좋아했지만 가서 찾아가 볼 용기도 나지 않아서 늘 망설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친구들이 도움을 줘서 베토벤과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만남의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베토벤은 죽게 되죠. 그 장례 행렬에 슈베르트도 동참하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을 때는 그 베토벤 무덤 옆에 묻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베토벤의 무덤 옆에는 슈베르트의 무덤이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차르트처럼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내가 내 삶의 주인공처럼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내 생각을 전달했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죽은 이후에 나 너무 아쉬웠었어. 나 당신을 너무 존경했었어. 나 당신을 너무 사랑했었어. 말한다면 아쉬움이 좀 더 남지 않을까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아쉬움,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이 순간서부터 우리 욕심을 좀 이렇게 줄이며 아쉬움을 줄이는 삶을 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방송을 찍고 있는 저 또한 이 녹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걸 본다면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내가 다음에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겠죠. 네, 좀 더 적은 아쉬움을 남기려고 이 순간 이 무대에서 저는 주인공이 돼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가질 수 없으면 잊어라. 내 것이 아니면 버려라. 이런 문구 많은데 공감 100%의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러나요? 우리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피할 수 없으면 즐기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도전할 수도 없고요. 또 가진 게 없으면 가질 수 없으면 잊어라 하는데
우리 가질 수 없으면 있게 되나요? 그 미련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것 또한 우리 괴로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니면 버려라? 아,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아쉬움이 남는 문장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피할 수도 없으면 즐기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어렵고요. 가질 수 없으면 잊어라 하는데 이것도 어려워요. 내 것이 아니면 버려라 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가 아니라 피할 수 없으면 준비해라. 우리 준비하면 됩니다. 물론 완벽한 준비는 어렵겠지만 우리 준비하는 만큼 우리 아쉬움의 여운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어느 날 책을 한 권 봤는데요. 책 제목이 바로 죽을 똥 살 똥이었습니다. 책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우리의 삶이 어쩌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비슷한 말로 아둥바둥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 이러지만 어느 순간에 따라서는 아둥바둥 살기도 하고요. 죽을 똥, 살 똥 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그림은 제가 그 똥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우리 내 몸에 있을 때는요. 이게 뭐 깨끗하다, 나쁘다, 더럽다 이런 생각 못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 몸에서 나가는 순간 아, 맞아. 저거는 보기도 싫어. 저거는 빨리 없애야지 돼. 버려야 돼. 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렇게 예쁘게 생긴 우리 죽을 똥, 살 똥 하는 똥입니다. 우리 몸이 아플 때, 내 몸에 장기가 아플 때 우리 무엇을 가지고 검사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소변과 대변을 가지고 검사를 하죠. 우리 보고 싶지 않아. 우리 버려야 돼. 더러운 것이지만 그것을 자세히 관찰하게 된다면 아, 내 몸에 어떤 균이 있는지, 좋은 균이 있는지 아니면 나쁜 균이 있는지 그것을 관찰할 수 있고요. 관찰 후에 내 몸에 이로운 것들을 몸에 넣어주기도 하고요. 또 안 좋은 것은 우리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처방을 받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죽음 또한 이렇지 않을까요? 경험해보지 않아서 무서워서 부정적이어서 이야기 꺼내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그 죽음이라는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자연의 법칙 중에 하나로서 바라본다면 무섭거나 두렵거나 치부할 수 있는 그런 멀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탄생과 이름은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진행되고 합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거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 이 세상에 태어났고요. 또 어쩌다 보니 금수저가 되어 있는 삶도 있고요. 또 어쩌다 보니 흙수저의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들 하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내가 평생 데리고 다니는 우리 이름 석자는 어떨까요? 내가 지은 이름일까요? 그렇지 않은 이름도 있습니다. 그 이름을 보게 되면 그 시대의 삶을 또한 느낄 수 있는데요. 과거 아들을 낳기 위해서 딸 그만 낳아 하면서 그 딸 끝이라는 이름에 비슷한 이름들을 갖기도 하고요. 시대를 반영해서 이름에 자자가 많이 붙어있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탄생을 했고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이름은 가졌지만 내 인생과 내 마무리는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지. 그러면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한번 자세히 바라보시면요. 결정 하나도 내 스스로 하면서 가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점심 메뉴도 우리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면서 주변을 따라가는 적이 없었는지요. 저는 그래서 그 짬짜면의 그릇을 만든 사람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중국집에서 짬뽕과 짜장면 고민하시죠? 네, 이토록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요, 수많은 결정을 해야지 되고요. 그 결정에 선택을 했으면 집중해야 되고요. 또한 그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의 마무리 또한 내가 주인공이 돼서 살아가면 멋진 삶을 살고 떠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지금 현재 아프셔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그 웰다잉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삶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이 어느 날 이야기를 평상시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그 사전연명 의료 요양서를 작성을 했다. 그러니 그 목숨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어느 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TV에서나 보고 아직까지는 제 삶에 와닿지 않은 그런 부분을 저희 부모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는 모든 것이 내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 불의의 사고나 어떠한 일을 통해서 내 의지대로 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을 때가 있고요. 내 정신을 마음대로 가늠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삶의 마무리가 내 것이 아닌 내 주변 또는 의사분들이라고 해야 될까? 병원 의료진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내 인생의 마무리 순간, 내 신체적인 그 마무리 순간에 있을 때는 나의 선택이 존중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죽음을 그 집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울타리 안에서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차분한 가운데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런 죽음의 그 차분한 그런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노안으로 돌아가셨기도 하셨지만 평온한 삶을 살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변에서 호상이라고 참 깨끗하게 돌아가신 분이라고 친송하면서 그 차분히 장례를 치른 그 기억이 어렴풋이 저는 떠오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어떤가요? 대학병원 응급실 내지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온몸에 많은 호수를 끼우면서 내 마지막 결정조차 내가 할 수 없이 삶을 마감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 내가 좀 더 건강할 때, 내 몸이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 내 정신이 건강할 때 나는 이런 마무리를 할 거야 하면서 작성하는 것, 그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을 한다면 내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존중받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잔치의 주인공은 나야 나. 우리 잔치에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요. 또 태어남의 잔치가 있고요. 우리 돌잔치 한번 보세요. 우리 돌잔치 그 12개월 된 아이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선택이 있죠. 뭐죠? 우리 돌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뭔가 이렇게 짚거나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의 그 기회가 있는데요. 우리 장례식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내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내 수위는 그래도 내가 장만을 해야지, 내 죽음은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장례식은 거의 상조회사 몫이라고 봅니다. 영정사진조차 뭐 급하게 가져오는 그런 사진으로부터 시작해서요. 또 그 가족 간의 종교적인 문제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왈가불가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들 보게 됩니다. 모든 잔치의 주인공은 나야 나, 내가 됐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손님, 우리 결혼식장의 손님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렇게 보면은요, 좀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그래도 결혼식장의 손님들은 부모님 손님들이 대부분 많이 계십니다. 근데 반면에 생각하면 결혼식장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결혼하는 내 자녀들입니다. 자식들의 손님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결혼식의 형태들이 많이들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예전처럼 허례허식도 없었고요. 예단 예물처럼 뭔가를 해야 된다기보다 축복받는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반면에 장례식장의 손님들은 과연 누굴까요? 자식들의 손님이 많습니다. 한 달이 건너 두 달이 건너 부고장이 날라오면 누구지? 하면서도 우리 관계 때문에 찾아가게 되는데요. 장례식장의 손님, 부모님들의 손님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 근래 그 김민기 씨의 장례식장, 그 장례식 소식을 저는 그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가장 저에게 인상 깊었었던 부분은 김민기 씨의 그 영정사진이었습니다. 뭔가 행복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담긴 그 사진을 보면서 그래, 맞아, 그거야. 나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나름 또 한 번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를 기억하고 찾아오는 그 손님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 한 끼를 내가 대접할 수 있는 그 기회, 장례식장입니다. 가끔은 어느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마지막 따뜻한 밥 한 끼라는 그 문구를 보면서 그래, 맞아, 장례식장에 손님은 바로 나의 손님이 돼야 되지. 나에게 찾아온 손님에게 따뜻한 밥 한 끼. 하지만 단지 마지막이라는 그런 문구가 붙기는 하지만요. 마지막으로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그 장례식장의 모습이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주인공은 나야 나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음악과 함께하는 웰다잉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